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꼭 써야 할 대출하면 이자라도 덜 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규제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이게 집을 살 때의 한도와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받을 때 한도, 이거 좀 구별해서 설명드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집을 구매하실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요, 지역마다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 과열로 묶여 있죠. 이 지역은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40%냐? 또 그게 아니에요. 집을 10억짜리 사게 돼요. 그러면 9억까지는 40%를 적용하고 9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만 적용합니다. 총 대출 한도가 9436, 1억에 대해서는 2천만 원, 합이 3억 8천만 원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수도권 대부분이 지금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기본 LTV가 50%예요. 그런데 무조건 또 50%가 아니고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9억까지는 50% 적용하고 9억 초과분은 30%만 적용해요. 1억에 대해서는 5천만 원. 그러면 합이 4억이 대출 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비기저 지역이 있어요. 비기저 지역은 현재 LTV가 70%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무주택자거나 또는 집이 한 채 있는데 자기 집을 처분하고 가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얘기가 달라져요. 일단 규제 지역에서는 현재 다주택자는 집을 추가로 매수하실 때는 가계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 기존의 집을 처분하는 조건을 다셔야 돼요. 비기저 지역은 달라요. 비기저 지역은 기존에 집이 한 채 있더라도 하나 더 매수할 때 LTV가 10% 감액되는 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15억이 넘는 아파트 구매할 때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돼요. 집이 있고 내 집을 팔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대출이 안 돼도 대출을 이렇게 저렇게 받는 분들이 또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로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이 대출 한도를 조금 늘려줬어요. 이 서민 실수요자가 그럼 뭔지 알아야겠죠? 7월 1일 이전의 기준이 아니라 바뀐 거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그럼 1억까지는 서민 실수요자로 본다. 결혼을 했으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이 없어야 된다. 집이 없다는 기준은 세대 기준입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녀들까지, 또는 내 등본에 부모님이 같이 살고 계신다면 나의 부모님까지, 직계존비속이죠. 배우자를 포함한.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중요합니다. 바뀐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까지 해당이 되고요. 9억에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8억입니다. 8억 이하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LTV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투기과열지구는 원래는 40%인데 60%까지 늘려줍니다. 그런데 무작정 60%까지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집값의 6억까지는 60%, 6억을 초과하는 9억 사이에 해당 구간까지는 50%만 적용해줍니다.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8억이다. 6억까지는 60%니까 3억 6천만 원. 6억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얼마냐? 2호 40. 2호가 40. 2호 10. 2호 10이네요. 헷갈려. 나도 헷갈려. 4억 6천이 한도이지만 또 하나 제한사항이 있어요. 다 계산해서 4억을 넘으면 4억까지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에다가 부부 합산 소득도 9천이 안 넘고 투기가 서울에 집을 사는데 집값이 9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가 되느냐? 기존에는 서민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40%만 적용이 돼요. 9억까지. 그러면 9436, 3억 6천이 대출의 한도가 되는데 6억까지는 60%, 3억 6천만 원. 6억을 초과하는 3억에 대해서는 50%, 1억 5천이죠. 그러면 3억 6천과 1억 5천을 합치면 5억 1천만 원인데 이 한도가 4억을 넘어가면 4억까지만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은요, 최대 한도가 70%예요. 그런데 다 70%가 아니고 5억까지는 70%,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그러면 내가 서민 실수요자인데 8억짜리 집을 조정 대상 지역에 산다. 5억까지는 70%니까 3억 5천. 5억을 초과하는 3억에 대해는 60%니까 1억 8천. 3억 5천과 1억 8천. 5억 3천이 되네요. 그러나 대출 한도가 4억을 넘으면 4억까지만 된다.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DSR은 바뀌진 않았지만 현재 은행이 40%, 보험건이 60% 적용되고 있습니다. DSR은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내가 갖고 있는 부채 전체를 합쳐가지고 연중 부담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의 크기, 이 크기가 내 소득 대비 몇 프로를 넘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신용대출이 얼마 있고 담보대출이 얼마 있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다 계산했더니 1년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게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 연봉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DSR이 100%인 거예요. 내 연봉이 1억이면 DSR이 20%가 되는 거겠죠? 이게 DSR입니다. DTI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보는 지금 주택가격 기준은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시세입니다. 물론 시세가 없는 경우는 부동산 테크 시세를 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적용하는 시세 기준은 국민은행 시세와 부동산 테크 시세 양쪽을 거의 다 보고 있어요. 15억 초과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 예를 들면 시세가 없다 이런 경우는 감정해서 시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집을 살 때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대출을 좀 생활안정자금 또는 뭐 가계자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럴 때 대출 한도가 좀 다르게 적용돼요. 일단 서민 실수요자 요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투기과열 지구의 40%, 조정대상 지역의 50%, 비기저 지역의 70%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10%씩 다운이 돼요. 투기 30%, 조정 40%, 비기저 지역 60%.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10%씩 다운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서울이에요.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한 2억을 받으려고 그래요. 은행에 갔더니 1년에 1억밖에 안 된대요. 그래요. 지금은 1년에 1억까지밖에 가계자금 대출을 못 받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집이 얼마든 LTV 대출 한도가 얼마든지 간에 관계없이 매년 1억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의 기준이 뭐냐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해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2억이 필요해요. 12월 말에 대출 1억을 받고 1월 초에 또 1억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애 기준이 그렇게 끊기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렇게 해서 나눠서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해 안에는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요. 예외로 1억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만기가 돼서 나가요. 그런 걸 우리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또는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할 경우는 1월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규제지역에서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한테는 1억 초과가 안 돼요. 내가 집을 하나 사뒀어요. 세입자 있는 집을. 그리고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낼 때 LTV 한도 내에서 1억 초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하나 있어요. 5억짜리 집이에요. LTV가 50% 적용돼요. 그럼 한도가 2억 5천이죠. 근데 세입자 보증금이 2억 5천에 딱 있어요. 나가는 날이 돼서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LTV 50%인 2억 5천까지 받아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50%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1억을 초과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집이 지방에도 하나 있고 부천에도 하나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부천은, 지방은 비기저 지역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자금을 해주려고 해도 1억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1억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금의 용도가 아주 명확한 경우들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이 금융기관마다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고급 승용차를 한 대 사요. 2억이라고 치죠. 이걸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담보대출을. 그런데 어떤 곳은 해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안 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용도, 사용처가 명확하면 해주는 곳들도 있다. 1억을 초과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 고가의 무언가를 살 때, 사업하는 용도로 어떤 자금을 쓸 때,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을 때 뭐 자녀 학자금이라든가 갑자기 세금을 많이 맞아서 양도세를 몇 억을 맞아서 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아주 우리가 명확하게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1억 초과를 허용해주는 경우도 망망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알려드리는 오늘의 꿀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사용처가 명확하면 1억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앞으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